지난 주말에 미국장이 상승 마감을 한 거 알고 계시죠? 자, 월요일장은 미국이 휴장입니다. 메모리얼 데이, 그 미국의 현충일 같은 건데요. 요게 시작이 되면서 일단 우리 증시에게는 금요일 미국 증시의 마감이 화요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번 주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또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뭐 걱정거리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월말 주간으로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좋게 마감이 됐다는 것은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또 봐야 되는 것이 이제 밸류업입니다. 기업 밸류업이 오늘부터 시작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7일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뭐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세제 혜택도 빠지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이제 구체적인 방안들, 근데 구체적인 게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밸류업을 통해서 뭔가 이제 그 주가 부양을 위한 움직임을 좀 해주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밸류업 관련주들이 조금 반등을 시작해 준다라면 뭔가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이미 많이 올라갔지만 더 오른다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양식품 뿐만 아니라 뭐 그 요즘에 그 김밥 관련해 가지고 내 수익성 좋다고 하는 우양 뭐 이런 기업들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 상승세가 일어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더 갈 것이다라는 기대치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2,800포인트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동향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일단은 지난 주말에 조금 뜨뜻미지근하게 끝나가지고 뜨뜻미지근하게 조금 나쁘게 끝났죠. 그래가지고 걱정거리가 조금 생기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번 주에는 조금 기대감을 걸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꽉 채웁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월달에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있다 보여지고요. 2,800포인트까지의 돌파는 네, 뭐 이번 주에 열심히 달려주면 괜찮을 것 같죠. 자,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주 후반부에 발표되는 이 물가지표가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대감들을 계속 가져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의 둔화 신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다우지수는 뭐 사상 최고로 처음으로 사상 4만 포인트 돌파도 됐었고 S&P 500 같은 경우도 5,300포인트,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 경신했었던 바가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좋아지게 된다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내용들, 개인들 물가 지수가 나타나는 거죠. 이 PCE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좀 양호하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괜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보여준다면 뉴욕 증시는 다시 안도감을 통한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4월에 근원 PCE 가격 지수가 전월보다 0.2%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번보다 조금 낮아진 수치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됐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요 라는 식의 느낌들, 그 다음에 물가가 계속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 뭐 우리가 이런 물가에 미리미리 집중하는 이유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경과를 함에 따라서 이 CPI 지표라든지 전반적인 이제 물가 수치가 낮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 연준의 어떤 이런 긴축 동향들도 조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그래서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지표 내용들 잠깐 살펴보면요. 월요일날은 일단 휴장이기 때문에 경제지표 발표가 없고요. 화요일부터 이제 지표 발표가 좀 있는데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화요일부터 발표되는 경제지표는 뭐 소비자 신뢰지표, 네, 요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소비자 신뢰지표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97에서 96.1 정도로. 그러니까 소비자 신뢰지표 같은 경우 좀 떨어지게 되면 향후에 대한 어떤 경기 전망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소비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불투명할 수 있다 이런 식인데 시장에서는 크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요일날 리치몬드 제조업 지표 발표되는데 요것도 그다지 중요한 지표는 아니죠.
자, 목요일부터 발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요일날 이제 예비 GDP 발표가 있는데, 요거는 1.6에서 1.3으로 조금 줄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GDP가 조금 줄어들게 되면 부담이 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실업 청구 건수가 21만 5천 건에서 21만 8천 건 늘어날 것이다. 실업률이 지금은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네, 실업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가게 되면 고용이 조금, 네, 식는다라는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조금 더 괜찮아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잠정적 물가지표 같은 경우는 3.1%로 전달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핵심, 네, 포인트가 이제 5월 31일 금요일날 발표되는 이제 핵심 근원 PCE 지표입니다. 0.3에서 0.1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시카고 PMI 지표도 그날 발표가 되는데 37.9에서 40.8로 조금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후반부로 가면서 더 좋아진다. 5월 말로 가면서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제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 상승한 부분들을 타고서 전반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어가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되죠. 자, 기업들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막바지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실적 발표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2분기 실적에도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2분기는 1분기보다 대체적으로 다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잘하면 이제 썸머랠리까지도 우리가 쭉 연결시킬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6월달 초반에 있는 첫 번째 만나는 쿼드러플 위칭데이죠. 6월 시작하자마자 만나는 거요. 6월 13일이죠. 6월 13일 날 이제 만기일인데 그럼 이번 주에 열심히 올려놔야지. 네, 6월 첫째 주 같은 때는 또 휴일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쉬어가는 타이밍 잠깐 보이다가 네, 그 다음 주에 변동성 좀 보이고 6월 중후반부터 다시 또 회복해 나가면서 썸머랠리 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쪽으로 가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에 2,800을 좀 넘겨주는 게 좋고요. 이번 달에 안 되면 다음 주 초반부, 즉 만기 만나기 전에 2,800을 넘겨주는 것이 조금 유리할 수도 있는데 수급이 어떻게 변화가 될런지는 좀 지켜봐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 내용 살펴보시면 시장에는 일부 관망 심리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상 밴드는 2670에서 2800포인트를 제시하고 있다. 뭐 특별한 건 아니죠. 2700포인트 이상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딱 절반 정도 잘라놓고 보는 것 같긴 한데요. 네, 내려갈지 올라갈지는 우리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전망치들은 대체적으로 다 우상향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네, AI 관련한 수요에 대한 어떤 확인이 지금 엔비디아를 통해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발 수출 호조 등등등으로 많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또 물가가 좀 둔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연준의 어떤 정책들이 좋아지게 된다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 2700에서 지지선 테스트를 하게 될 것이고 270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서면서 이번 주 내에 반등이 시작될 수 있다. 즉 이번 주는 상승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SK증권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를 마지막으로 실적 시즌이 마무리됐고 실적 모멘텀으로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증명해 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적 증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등등등이 있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5월달 경제지표가 4월보다는 조금 더 실망스러웠다라는 것이 조금은 이제 부담스럽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치들이 많이 높아져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거고, 그런 흐름은 당분간 더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AI가 역시 속해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그 다음에 경제지표가 좀 완화되는 상태에서 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면 네, 뭐 기술주 쪽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실적이 지금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더 많이 증가하게 된다면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만 생각하신다면 이번 주는 네, 월말 윈도우 드레싱을 톡톡히 한번 치러낼 수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주 초반보다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더 좋아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미국장 조기 끝났기 때문에 화요일까지 일단 달려주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 잠깐 쉬었다가 목금 또 달려주고 이러면은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2800 가자! 네, 이렇게 한번 네, 생각해 보자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네, 기업들의 밸류업 그 부분들이 이제 오늘 27일이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강제성보다는 자율성에 맡기겠다. 나 이게 제일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요. 뭐 아무튼 하겠다라고 하니까요. 네, 최종 가이드라인이 일단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일단은 발표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냥 네, 역시 뭐 맹탕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네, 장중에 이제 자동차나 이런 밸류업 관련 종목들이 조금 올라가긴 했었는데 다시
내려가면서 끝났죠. 그래서 에이씨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자, 가이드라인에는요.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계획을 기업 개요, 현황 진단, 목표 설정, 이획 계획 수립, 이행 평가, 소통 등의 항목에 맞춰서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뭐 자율적으로 이제 뭐 공시도 해라 뭐 등등등이고 목표도 정해라 이렇게 저렇게 하라 이렇게 너희들 계획을 만들어라 등등등 얘기하고는 있는데 글쎄 뭐 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가이드라인의 시행에 맞춰서 상장 기업의 밸류업 공시 현황 및 공시 내용,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정보, 그 다음에 투자 지표 비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업 밸류업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자,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제 몇 개월 후에 이제 기업 밸류업에 대한 그런 ETF도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뭔가 좀 그래도 자금 활성화나 등등등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생각이 여전히 아직은 책상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현장으로 나오지 못한 그런 모습이어서 현장 분위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제도들을 만드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자, 업종별, 종목별 과거 5개 사업연도 주가 순자산 비율 PBR, 그 다음에 PER, 그리고 ROE, 배당 성향, 배당 수익률 등을 이제 공시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런 공시를 통해서 향후에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뭐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 뭐 등등등 이런 것들. 네, 그래서 기업 개요와 현황 진단,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이행 평가, 소통 이쪽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들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라면 뭐 너도 나도 좋아지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세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율성에 맡기기만 해놓고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은 없기 때문에 조금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7일부터 준비가 되는 상장 기업이 먼저 공시하는 자율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그런 혜택을 좀 주겠다. 근데 페널티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네. 특성 기업에 따라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거나 주주 등의 관심이 높다고 판단하는 지배구조 관련 요소를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작성하면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작성을 해라.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모든 사항을 열거할 필요가 없다. 그럼 가이드라인을 왜 제시를 했을까? 나 진짜 이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가이드라인을 열심히 만들어 놓고 나서 이거 꼭 지킬 필요가 없어요. 법은 만들어놨어. 이제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빨간불에 건너지 말고 초록불에 건너세요 라고 해놨는데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차 없으면 빨간불에 건너셔도 돼요.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실 네. 그리고 다양한 요소 중 일부만 채택해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기재하면 된다. 그래요. 차가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차가 없으니까 나는 과속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 하겠다. 야,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 내용으로 본다면 우리는 뭐 배당 5% 이상 주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5% 이상 계속 줄 거다. 네. 별 의미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뭐,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도, 네. 원래 하던 대로 하겠다라든지, 아예 그냥 좀 우리한테 불리하다 싶으면 빼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그래서 공시 주기는 연 1회를 권장하고, 네. 올해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반기 공시를 권고하고 있다. 권고입니다. 아무런 페널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페널티보다는 인센티브를 먼저 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안타깝고 좀 답답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3분기에 발표하고 어쩌저쩌고 그러는데 이 KRX 들어가는 거 그다지 좋은 성과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뭔가 이제 막 그냥 설레발은 많이 쳐놨는데 전혀 실속이나 성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밸류업 기업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그렇게 높아지지 못하는 상황으로 간 것 같아서 지금은 밸류업이고 나발이고 간에 그냥 실적 증가하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이제 상황을 보고 더 많은 혜택이나 이런 것들 또는 페널티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뭔가 좀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면 좀 나아질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다행히 올라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그냥 별거 아닌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로서는 매우 의심이 되는데 그래도 최종안을 확정해서 이제 시장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밸류업 관련주들 조금 반등을 해주기를 기대를 좀 해보자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갑니다.
올랐는데 더 오를 거라 생각되는 기업들. 네, 일단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BNK 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2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20만원 이제 넘어가니까 적어도 한 30%, 25% 정도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HBM 관련한 부분이죠. 이 SK 하이닉스의 생산량이 60%를 점유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의 60% 정도를 진입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라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더 커지게 되면서 다른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쪼그라드는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그 32기가 네. 이쪽에 대한 이제 마이크론의 어떤 수익성 제고를 위한 그런 부분이 이제 고가 전략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높은 가격에 대한 내용들 가지고서 조금 이제 불리한 상황이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늦게 진입한 데다가 높은 가격으로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기존에 계속적으로 독점 공급이니까 유리한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목표 주가를 21만원까지 봤었는데 25만원으로 올리겠다 이런 얘기고요. AI 쪽에서는 사실 뭐 별다른 걱정하실 내용은 별로 없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뭐 태웅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양, 요즘에 이제 뭐 냉동김밥이 그렇게 뭐 난리라면서요. 그래가지고 이 우양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시적 증가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해서 목표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양식품 같은 경우 네 지금 현재 1분기 연결 매출 실적이 연결 그 기준 실적이 매출은 3,857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800억 정도 됐습니다. 제법 많이 벌었네요. 그죠? 1분기인데. 네,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무려 235%나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나 해외 매출이 거의 83% 증가하면서 2,889억 원을 기록했다. 와,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해외 법인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매출이 급증했다. 솔직히 이 식품주들 같은 경우는 저기다가 좀 인사해줘야 돼요. 네. 그 엔터주들한테 네 K-팝 아니었으면 그렇게까지 알려지기가 좀 어려웠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근데 뭐 어쨌건 이 불닭볶음면이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나온다고 합니다. 오죽하면은 이제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 네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불닭볶음면이 만찬 메뉴로 등장했다. 이걸 먹을 수 있나 근데? 저는 불닭볶음면 못 먹거든요. 너무 매워서. 네 근데 이거 잘 먹는 분들 보면 신기해요. 내수 침체에도 불닭볶음면의 세외 매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는 높이 사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투자증권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주요 대형 거래처 입점 확대가 이어지고 있고요. 네, 중국에서도 판매가 지속되고 있다. 중국 놈들은 이제 진해 사천 음식이라고 또 까불어내는가 모르겠습니다. 매운 거는 중국이지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중국의 사천 음식은 맵기는 맵지만 걔네는 마라예요. 마라는 마비와 좀 맵다. 이렇게 마는 마비, 라는 이제 맵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 매워요 그러면은 네 뭐 라브라 이렇게 물어보나? 매워요 안 매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하여튼 뭐 마라라는 의미는 이제 마비가 되는 형태의 어떤 매운맛이야. 조금 이 불닭볶음면하고 좀 다릅니다. 불닭볶음면은 그냥 뭐라 찌르는 매움이라고 하면 마라는 마비되는 매움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뭐 그런 식인데 중국이 설마 그러진 않겠죠? 네, 아무튼 뭐 중국 쪽에서도 판매가 된다. 그러면 괜찮겠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이제 62만 원으로 신규 제시하겠다. 그래요. 뭐 일단 목표 주가가 너무 터무니없지만 않으면 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요즘에는 올라간 종목들이 더 올라가는 그런 주도적인 성격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가는 동안은 계속 홀딩한다. 이것이 중요한 법칙이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요. 네, 이번 주에는 물가지표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출발하고요. 네, 주 후반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특별한 발표가 없는 상태에서 지난 주말에 네, 미국장이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여주면서 우상향 반등을 위한 어떤 주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800포인트 이번 주에 돌파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자, 밸류업에 대한 부분이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데 자율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좀 불만이에요. 네. 뭐 전혀 페널티나 뭐 이런 거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인센티브 같은 경우도 그다지 네 주목받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계속 법률이
개정이 되고 보완이 되겠지만은 현재로서는 그다지 메리트는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이고요. 네, 준비된 기업부터 뭐 공시해라라고 하는데 나 같으면 공시 안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런 뭐 그런 뭐 불이익이나 또는 뭐 이득도 없는데 뭐 달라고 그거 하겠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귀찮아 됐어 하지마 일단 눈치 보고 하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조금 더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아무튼 뭐 밸류업도 시행된다고 하니까 약간은 반응이 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더 오른다는 주식들 이미 많이 올라왔는데 더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터무니없지만 않다라면 괜찮다는 의견이니까 현재가 대비해서 막 100%, 200% 막 미친 듯이 올려놓고 있으면은 이거는 상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현재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 내외의 어떤 주가 상승이나 한 20%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목표 주가 제시하고 있다라면 현실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구별해서 대응하시고요.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합니다. 좋은 주식을 못 찾을 거야. 나는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없을 거야. 이제 다 끝났어. 망했어. 다 팔아버려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거. 네. 이런 말은 당신의 주식 투자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 수 없다는 말을 지우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무장해라. 그렇다면 좋은 주식과 수익이 보일 것이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난 안 돼. 뭘 해도 안 돼. 이제 끝났어. 망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닉네임이나 필명도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바꾸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나는 100억 부자, 1000억 부자, 나는 성공한다 이런 식으로 필명 바꿔놓고 계속 불러지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마인드 컨트롤이 이렇게 되거든요. 긍정의 마인드를 계속 삼으셔야지. 끝났어, 망했어, 이젠 다 뒤졌어, 이제는 다 필요 없어, 이젠 난 곧 쫄딱 망하고 말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노래도 있잖아요. 말하는 대로 거기밖에 모르겠네. 아무튼 그런 겁니다. 말하는 대로 다 되고 하는 거니까 화이팅 하자고요. 이번 주 어떻게 된다고요? 증시 매우 좋겠죠. 아주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마인드 부정을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9시에요. 네, 아침 식사 맛있게 하시고 9시부터 또 방송 오시면은 아주 신나는 월요일장을 열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조금 있다가 다시 만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